자, 오늘 우리 같이 처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진 대표님, 오늘 시장에 아주 알맞는 교육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정진 대표입니다. 네, 저는 이번에 원포인트 레슨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최대한 어떻게 알기 쉽고 이해하기 좋게 전달을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전에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큰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이해를 쉽게 돕고자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세한 교육이나 일정이나 혹은 매매하는 방법, 다양한 교육들, 디테일한 교육들까지는 저희 노란톡 메신저 있죠? 네, 거기서 검색, 오픈 채팅 검색을 하셔서 정진 대표 혹은 뭐 진수성주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바로 제 것만 지금 뜰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들어오셔서 입장하시면 그 이후에 더 자세한 교육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통 메신저 말씀드렸죠. 네, 저는 소개를 간략하게 처음 인사드리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투자 자문사에서 해외 선물 주식 운용역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서는 이제 해외 미국계 이제 투자 회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자금 운용 팀으로 해외 파생 선물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국내 주식 운용도 운용역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전부터 퍼스트 인베스트라는 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주식을 알려주고 리딩을 해주는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시크릿 경제연구소에서 같이 회사를 이끌면서 자금을 운용하면서 혹은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전문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방송 활동을 이제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지난달 4월 달이죠. 그리고 그 지난달 2달 동안에 제가 방송 활동을 하면서 추천드린 종목을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3월 28일 날이었습니다. 그때 SN 에스텍이라는 종목, 여기 SN 에스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15,000원, 15,500원 추천드렸었고요. 그 다음에는 코아스템 마찬가지로 9,500원에서 9,900원 사이로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입니다. 그 일주일 뒤에 4월 4일에는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을 28,000원에서 29,000원 매수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같은 날이었습니다. 펌텍 코리아, 중국 양해가 있고 시진핑 방한 소식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인 펌텍 코리아를 제가 추천을 방송에서 드렸었는데요. 지금 한 달 반, 2달 가까이 됐는데 수익률은 SN 에스텍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가장 비메모리 반도체 주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죠. 시장 자체를. 오늘도 시장이 많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SN 에스텍 자체가 거의 대장 역할을 하면서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까지 해서 96%라는 추천가 대비해서 96%라는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 코아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기세포 관련주고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서 줄기세포도 연구가 임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89%라는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펌텍 코리아,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품 관련주 지금 46% 수익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센트럴 모텍이라는 테슬라 관련주입니다. 테슬라 관련주고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해서 지금 32% 수익 중에 있는데요. 이 4개 대표적인 종목뿐만이 아니라 총 7종목을 추천드렸는데 이 7종목 모두 20%, 30%, 적게는 15%, 16% 이렇게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7종목이 모두 수익이 나고 그것도 단순히 10%, 20%가 아니라 50%, 80%, 90%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이렇게 됐었던 이유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원포인트 레슨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디테일한 설명 혹은 매매 방법, 교육 등 자세한 것을 원하시면 노란톡 참여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원포인트 레슨은 주식 투자의 첫 번째 스텝이죠. 첫 단계. 바로 종목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과연 종목 발굴을 어떻게 하는지
제 주식 초보자분들은 아예 방법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네, 어떻게 발굴할까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목 발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탑 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큰 거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텀업 방식이라 그래서 밑에서 위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탑 다운 방식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황, 미국이나 유럽이나 글로벌 시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국내 시황도 보고요. 우리나라도 해외에 맞춰서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내에서도 어떠한 산업군, 업종이 좀 활발한가, 전도 유명한가를 분석하고요. 그다음 그 업종 내에서 그 섹터 내에서 어떠한 기업이 지금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자 성장성이 높은지 이런 식으로 크게 분석하고 점점 좁게 분석하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요. 이러한 종목을 발굴하는 매매하시는 분들의 성향은 거의 추세 추종 혹은 모멘텀 투자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바트업 방법입니다. 바트업 방법은 반대로 오히려 기업을 먼저 분석합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2,230여 개의 종목입니다. 그 종목 중에서 기업 먼저 2,230여 개 종목 중에서 재무 분석을 하고 성장성이 있고 지금 현재 가치에 비해 이 회사의 가치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발굴합니다. 기업 분석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산업, 섹터 그거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이 산업의 섹터는 얼마큼 성장할 것인가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라고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글로벌, 세계에서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이런 식으로 아래에서 위로 분석을 하는 방법이 바텀업 방법입니다. 이러한 투자 방법, 종목 발굴 방법은 주로 워렌 버핏과 같은 가치 투자자 있죠. 네,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가치 투자자분들이 주로 활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종목만 먼저 발굴하시고 그 다음 시황이나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정말 좋은 종목, 좋은 회사를 저렴하게 싸게 사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발굴하시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종목 발굴의 성향이 매매 성향에 따라 두 가지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좋다라는 정답은 없지만 저한테 맞는 방법은 탑 다운 방식으로 저는 종목 발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추세 추종을 선호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모멘텀 투자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탑 다운 방식이 저한테 맞기 때문에 이걸로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글로벌 시황 분석부터 합니다. 네, 현재 미국 주 전 세계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장기 경기 침체가 되는가, 아직도 여파가 있는가 이러한 것도 전 세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야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가장 빠른 V자 반등을 보이고 있어요. 역대 경기 침체 대공황 때보다도 빠르게 지금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회복하는 수준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회복을 하고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그 다음에 페드, 미국의 중앙은행, 또 유럽연합, 그 다음에 유로은행, 각국의 모든 정부랑 중앙은행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번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상황을 보면서 시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폐쇄하니까 바로 정부에서 혹은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 역대급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풀면서 공격적으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파른 V자 반등 회복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실물 충격 자체가 조금 완화가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려가 됐던 게 기업들의 신용 위기였거든요. 한 기업이 신용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돈이 안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부도설이 나겠죠. 한 개가 부도나면 줄줄줄 이렇게 부도가 나게 되기 때문에 그 신용 위기가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였는데 오히려 각 중앙은행들이 기업들의 CP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겠다 한 이후부터는 좀 진정이 되면서 신용 위기가 좀 차단이 됐다. 선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V자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대선 레이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시다시피 11월 3일 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지금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미국 국민들한테 지지율이 좀 많이 높은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많이 죽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엄청나게 증가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책임을 지기 싫어할 겁니다. 그리고 재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두한 책임을 지금 중국한테 다 넘기고 있고요. 그 중국을 계속 공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중국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이 재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유가 장기화가 될지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산유국들의 재정 악화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 이런 부분은 신흥국에 있어서 경상 적자가 좀 확대된다. 그래서 신흥국은 약간 상승 모멘텀이 좀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유럽 연합이 최근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겠다. 뭐 전기차를 구매한 거에 대해서 얼마큼 지원하겠다. 파격적인 지금 전기차 지원 정책을 지금 회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전 세계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하고 있는지를 글로벌 시황을 분석하는 게 첫 번째고요. 여기서 첫 번째로 하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원하는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라고 분석을 해야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사태를 먼저 겪었습니다. 중국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크게 번진 상황이었죠. 하지만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는 바람에 제대로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지금 방역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중국은 도시를 폐쇄해서 강제적으로 차단을 했지만 저희는 폐쇄까지 아니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생활화 이러한 다양한 시스템 그리고 빠른 진단, 빠른 결과를 얻고 빨리 역조사하면서 빠르게 차단할 수 있는 이렇게 방역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진단 키트가 지금 한국산 진단 키트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출량이 엄청납니다. 마스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는 중국에서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지만 품질면이나 그 나라의 네임밸류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품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통화 수합 저희도 코로나19 때 굉장히 지금 외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주가가 한 50% 가까이 지수가 50% 가까이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한국은행 주요국들과의 통화 수합을 빠르게 체결하면서 3월 19일 날 발표 동시에 저점을 찍고 나서 그때부터 서서히 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빠른 대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재난지원금 지금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 받아서 지금 내수 시장을 빠르게 소비를 촉진시켜서 빠르게 회복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나 수출 기업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산업 자체가 자동차 산업도 있고 석유 산업도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선 지금 마이너스 분기에서 작년 대비해 봤을 때 마이너스 70%, 40% 이렇게 좀 크게 작년 대비해서 많이 수출이 줄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지만 반대로 반도체는 한 15%가량 수출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산업별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금 어떤 게 수출이 늘어났고 줄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도 정부의 정책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산업군을 지금 예산을 확대해서 육성할 것인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발표했었죠. 한국판 뉴딜 정책. 될 수 있으면 모든 산업을 디지털화 시켜서 AI 혹은 그 이외에 자율주행 같은 그러한 모든 걸 디지털화 시켜서 전 세계적으로 주도를 잡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세워서 그 뉴딜 정책 안에 또 그린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산업 확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향후 전망성이나 성장성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